우리는 살면서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주변 상황을 이렇게 엿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파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버블 경기가 지나고 야간수당도 없어지고 보너스도 없어지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호사를 누리기가 어려운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그 일본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면서 인생에 낙오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참 만만치 않았죠. 인생의 보람 이런 것들도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낙오된 인간들에게 세상이 많이 외면하고 많이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많이 이제 악인으로 바뀌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버리고 포기해버렸던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래저래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경제 시절을 겪으면서 많이 이제 변했던 거죠. 사는 게 참 힘들고 많이 어려웠다라는 걸 그들은 그때 많이 겪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말입니다. 이래저래 인생사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난하게 무탈하게 조용히 잘 지내면 그러면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판이 자신의 삶을 가장 무너뜨리는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담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담배값도요 올라가겠죠. 담배값. 옛날에 제가 기억해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담배값이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2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500원쯤 하죠. 이게 좀 지나면요 8000원 그냥 올라가겠죠. 왜? 세금 부족하니까요. 그래도 싸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만원 올라가고 15,000원 되고 뭐 2만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이 이제 한국에도 닥치겠죠.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일본처럼 무지하게 올라가겠죠. 일본이 왜 그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나 하고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 때문이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상황은 IMF 때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방이 전부 다 폐업하고 물가가 올라서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움찔움찔할 정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우리는 더욱더 우려스럽고 더욱더 염려스러운 상황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위기인데 위기라고 못 느끼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되려나 어떻게 살아가려나 많이 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경매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적답니다. 아직 제대로 된 경매 물량이 나오기는 전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600만 명이 몰락한다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까 지켜봐야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예전에 그 완도 지역에 일가족이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의 차가 뭐인 줄 아십니까? 아우디였습니다. 아우디. 무시 안 당하려고 수입차 아우디 끌고 다녔던 겁니다. 요새는요 아우디고 벤츠고 제네시스고 끌고 다니는 차 주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 그대로 과시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돈 없이요 그렇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엉망되는 거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시중에 돈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 이제 초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져서 월요일 부담이 폭증하고 빈집은 늘어나고 결혼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늙어갈 텐데 참 큰일이죠. 어떻게 될까 싶은 거죠. 이웃나라 일본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재산이 손자 손녀한테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또 이제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 반대죠.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깝깝해지는 거죠.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한국도 좀 지난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삼촌 고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재산을 상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좋아진다고요?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농촌에 있는 부모가 갑자기 죽었어요. 농지를 10억짜리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하고 상속세로 몇 억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감당이 되냐라는 거죠. 농사도 안 짓는데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10년 아니면 벌어진다라는 거죠. 부모의 부동산을 상속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물가가 높고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하니까 뭐 한쪽 직장인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 일본 가고 제주도 가고 여행 막 다니니까 뭐 아주 풍족하고 여유로운 것 같죠. 외식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대거 무너지면 나중에는요. 자영업 가게도 이제 안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점점 바뀌어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황당하고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려나?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히 착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추구하고 찾아가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쉽지 않다라는 거.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차근차근 이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밑바닥부터 열심히 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더욱더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오브 댐으로 자신의 생업에 좀 더 집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차근차근 지내야죠. 착실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점점 이제 중산층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고임금 전문직들이 대거 이제 사라지는 거죠. 해고 전문회사 인력 파견 업체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학력 전문가, 전문직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업에, 자신의 본업에 좀 더 경쟁력을 갖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살아낼 수 있는 시대 같습니다. 앞으로요, 자살 사건도 폭증하고 일가족 살인 사건들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시대죠. 앞으로 보통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세상은 더욱더 암울하게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 굳게 먹고 좀 더 항상 최악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잘 견뎌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빚만 없어도 성공하는 게 지금의 시대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